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함께 미한 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국 내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해서는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라케모랍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령부사령관과 함께 기지를 살펴보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방문 부대가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고 말하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양국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고 윤 당선인 측이 전했습니다. 방명록의 평택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글을 쓴 윤 당선인은 이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라케모라 사령관 예하 전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생각한다며 철통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측도 별도 자료를 통해 라케모라 사령관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 유지를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제공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추가 ICBM 발사에 뚜렷한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미국과 똑같은 종류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우려와 규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이런 발사들은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와 한국 내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질문에는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on making sure that our capabilities are appropriate to the threat that's continued to be posed by North Korea and by their advancing ballistic missile program. We're not going to detail all that from the podium, but we're constantly looking at what the readiness requirements are. That's why we constantly consult with our OK allies.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한반도 안보와 영내 다른 동맹의 안보에 의미 있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매일 준비태세를 살펴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의 확실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해온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더 많은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no question we share your deep concern about the DPRK. There have been 13 launches. The last one, as you noted, all believe was an intercontinental missile, ballistic missile. We expect that there are likely to be more. 셔먼 부장관은 이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과 논의한 많은 부분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북한의 확실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ch is to ensure that we take some strong action to let the North know that they can't just keep doing this without any consequences, that we take actions that show we have a credible deterrence against any attack by North Korea.
서먼 부장관은 이어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도 촉구하고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는 일본, 한국과의 3자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힘은 파트너십과 동맹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중국 대북 대표를 잇따라 만난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s we have said many times, we're prepared to meet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But Pyongyang must make the choice to halt its destabilizing actions and instead choose engagement. The U.S. government at all levels has engaged vigorously on the DP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성김 대표는 이어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른바 태양절 4월 15일을 계기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것은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그러나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분명히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한반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7일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난 지 오래라면서 북한과 관련해 향후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미북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동북아 패권 야망을 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한반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북한의 가상화폐에 대한 계좌 몰수 조치가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궐석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계좌인 만큼 미국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며 법원에 관련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5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북한 가상화폐 계좌 몰수 소송에 대한 궐석 판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로 검찰 측은 현재까지 피고인이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이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탈취해 현재 압류된 계좌 등에 보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계좌는 현재 압류 상태로 1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분산돼 있습니다. 또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치의 도난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소송 두 건에 대해 각각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시점은 물론 그 이후까지 피고에게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음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각각의 소송 제기 직후 문제의 계좌에 대한 공식 공고를 냈으며 지난해 12월 한 차례 더 공고를 게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소송 역시 최종 몰수 판결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이날 제출한 문건을 통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며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의 계좌 400여 개는 미국 국고로 최종 귀속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의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종교 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한 소수 종교 박해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 합동 결의안을 통해 북한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중대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내 기독교인과 무속 신앙을 비롯해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 탄압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자의적 체포와 장기 구금, 고문, 학대, 성폭력 등 모든 종류의 폭력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봉쇄로 인한 심각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 문제, 탈북 난민 상황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은 인권 탄압을 자국민 통제와 감시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5년간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목적으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새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7일 통일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한국을 전략적 숙적으로 인식하며 대결 정책을 기조로 삼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차기 한국 정부 내내 높은 수준의 긴장이 지속될 것을 기본적 상황으로 설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 추진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져 오히려 북한이 포위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역풍이 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이 핵탄두 실험을 강행하고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다시 거론하며 상황 통제력을 과시할 수 있다면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도발 억지와 정세 안정화 적극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에 둬야 한다면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연동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